오늘도 레고를 조립할 거고, 레고가 아니고 블럭을 조립할 거고, 네, 어제 새벽에 그냥 심심해서 요거 로켓은 하나 조립했고, 오늘 조립할 거는 뭔가 코드? 수송 코드 같은 거 하나, 셔틀, 이것도 왕복선이네. 셔틀 하나, 그리고 위성 하나, 이 위성 발사된가봐. 여기 대가리에다가 위성 집어넣고 발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3개. 참 희한한 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봐줘야 재밌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좀 정신이 힘들고, 사람들이 안 보면 마음이 편해. 말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로 이걸 하면서 나에게 안 맞는 것들,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것들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참 좋은 경험이었다. 물론 즐겁기는, 보는 사람이 있고 채팅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즐겁긴 해. 그게 훨씬 즐겁고 재밌어. 아무래도 혼자 벽 보고 떠드는 것보다는 누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막 이런 게 훨씬 즐겁고 재밌는 거는 뭐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게임으로 히오스를 하려고 했는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근데 그거를 예전에 동생이 성인이 되기 전에 블리자드 게임을 못하니까 제 거 계정을 같이 써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히오스는 안 하고 스타나 이제 디아2 요 정도만 했었는데, 디아3랑 동생은 히오스나 오버워치 뭐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테스트 삼아 들어가서 보전을 몇 판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레벨이 600이 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600이 넘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계정을 새로 파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히오스가 보전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미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애매해. 그리고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요즘에 이제 게임이 저랑 안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 이게 아니네. 딴소리 하다가 잘못 고쳤네. 발사. 멀리 안 날아갔네? 뭔 얘기하다 말았지? 뭔가 편한데 CS를 안 먹어도 되고,
뭔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내가 때리고 있는지 맞고 있는지 그게 좀 잘 구분이 안 가요. 일단 그리고 캐릭터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스킬도 모르고 특히 특성 올리는 거 특성도 3개나 돼가지고 그것도 찾아봐야겠더라고. 롤 같은 경우에는 딱 스킬 대충 파악한 다음에 이동기나 CC기는 좀 나중에 올려도 되고 딜 스킬부터 올리면 되겠다 요게 딱 오는데 히오스는 특성이 막 힐러인데도 딜 특성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팀에 필요한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가 봐. 근데 그것도 방송으로 몇 번 보면은 그런 유연성 있게 하라고 나왔지만 결국 몇 가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레벨이 600이 넘어가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하면은 여러모로 민폐겠다. 공부를 좀 하고 연습을 좀 하고 하든가 해야지 그랬어. 방송으로 할 만한 레벨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하면 롤을 하는 게 낫겠다. 롤은 레벨이랑 상관도 없고 랭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TFT만 했으니까 뭐 못해도 이제 스스로가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근데 열받아도 경쟁이 있는 게임이 재밌어. 요 며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화딱지가 나도 경쟁이 있는 게임이 저한테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TFT나 아니면은 전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성공한 거긴 한 거네. 제 스타일의 게임을 아예 못 찾은 건 아니니까. 지금도 밥 먹거나 아니면은 쉬면서 롤체 딸깍딸깍 하고 있으면은 재밌거든요. 이제 8등, 7등만 안 박으면 5, 6등까지는 화도 잘 안 나고. 아이씨. 로켓을 발사하라니까 블럭을 발사. 그리고 이제 J-팝 월드컵이나 아이돌 월드컵도 좀 해봐야 돼. 사촌 동생이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고 이 노래가 저 노래 같은데 다 다르다고 막.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게 생각은 별로 안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늙지 않음이랑 현실에서의 늙지 않음은 갭이 커. 그래서 아이돌 공부도 할 겸 아이돌 이제 월드컵도 해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것도 좀 익혀야 돼요. 헤대원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는데
넷플릭스를 아예 결제할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으니까 내용은 전혀 몰라요. 듣기로는 노래로 악마를 케이팝으로 악마를 잡는다. 근데 노래로 잡기보다 때려잡는 게 더 우선순위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촌 동생들 설명만 듣고 그런 게 있구나. 좀 세상에 좀 무감한 편이었는데 요런 거를 이왕에 방송 며칠 열심히 할 날도 이제 방송을 의무적으로 킬 날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한 9일 정도만 하면은 제가 제 자신과 스스로 약속한 시간을 다 보내서 그 정도만 하면은 나머지는 좀 자유로울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은 사실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근데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뭐가 안 맞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게임 방송을 하려면 게임 방송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겁나 잘하든가 아니면 겁나 재밌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둘 다 아니니까 방송을 재밌게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이제 여러 개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는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스트레스 그거에 너무 시달렸어. 그래서 이제 그냥 맞는 옷 입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지적 호기심 충족하는 거랑 그냥 떠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요런 것도 좀 불만이긴 해. 개인적으로 뭘 하면은 같아요 이게 입에 붙어갖고 제일 싫어하는 화법인데 내 의견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 논란이 될 일도 없고 논란이 되려면은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다양한 걸 걱정을 한 거지. 사람의 걱정이라는 게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또 아니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논란이 되고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논란이 될 것도 없죠. 그렇다고 필터를 안 거치고 말하는 건 일단 성격에 안 맞긴 해. 말할 때 딜레이가 걸리는 거는 이게 버릇이 한번 필터를 거치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버릇이고 습관이라 어쩔 수 없어. 신중하게 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해.
여기도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사서 썼으면 돈이 없지만 다음에 뭐 방송을 만약에 계속 하고 있다면은 줌 확대가 되는 카메라를 좀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서 조립을 해도 줌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게끔. 지금은 크기에 비해 너무 쬐깐하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동생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텐션이 오를 거라고. 자기가 예전에 자기랑 같이 게임했을 때 그땐 텐션이 좀 올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방송을 접기 전에 동생이랑 합방하는 것도, 동생도 이제 그런 게임하는 거, 같이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즐겁긴 해.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리고 또 동생이 또 저보단 게임을 훨씬 잘해서 의지가 되거든. 나중에 한번 동생한테 제안해봐야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저는 또 제 장점 중에 하나는 결정장애나 요즘에 미루는 게 좀 덜하다. 그냥 생각을 하면은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일찍 방송 끝내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읽던 책을 완독을 하고 잤거든요. 히든 포텐셜을 다 읽고 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책의 내용이랑 뉴스랑 이렇게 머릿속에서 딱 융합이 되면서, 이거를 컨텐츠로 해야겠다. 괜히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임을 억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거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미친 거예요. 새끼라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지? 이쪽이구나. 희한하게 꽂았네. 요거는 좀 창의적으로 꽂았네. 요렇게 꽂는 거는 처음 보네. 안 보이죠? 이렇게 딱 끝에 튀어나온 두 개가 아니라 이쪽에다 꽂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다 꽂는 거는 처음 보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식인 거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틀어야 되나? 그러네. 대가리도 닫아주고. 디오라마 할 수 있게 여기 받침대도 있네. 받침대. 친절해용.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나중에 하고 측면에다가 잘못하셨어요. 처음에 한 게 맞았는데 그때 잘못 보셨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귀찮아.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귀찮은데 프라모델 할 때 도색은 어떻게 하나 몰라. 도색은 진짜 대단해. 취미에 진심인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뭘 해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는 취미가 있을수록 일의 효율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나서 취미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럼 이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취미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좀 더 활력이 높아지는 거죠. 대신에 그 일과는 성격이 정반대여야 된대요.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정적인 일을 한다면 이제 취미는 조금 동적이고 활동적인 걸로 해야 되고 다이나믹한 걸 해야 되고, 오늘 목이 왜 이렇게 따갑지?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잤나? 목구멍이 많이 마른 상태인가 봐. 요즘에 잘 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니까 너무 더워. 에어컨을 킬 정도는 아니고 이제 서큘레이터만 틀어도 버틸만은 한데 서큘레이터를 안 틀고 그냥 딱 이 밤 공기가 집안에 들어와서 그걸 맞으면서 자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여름이 가다가 말았어. 아, 이것도 위치 맞췄어야 되는데. 찌부찌부해요. 이거 조립하고 시간이 나오면은 전장이나 조금 몇 판 하고. 그래도 전장이 재밌긴 해. 프라모델도 한번 조립을 해볼까? 하나 사다가. 이 프라모델은 뭐가 이쁜지 모르겠네. 한번 나중에 한번 그것도 찾아봐야겠어. 프라모델 조립할 만한 게 뭐 있나? 밀리터리 쪽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밀리터리 쪽도 나쁘지 않은데 기왕이면은 자동차 쪽도 괜찮고 자동차 타는 거 운전은 못하고 면허가 없어서 운전은 못하고 그리고 타는 것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장난감이나 완구로 있으면 좋더라고. 그런 건 보는 맛이 있어서. 요렇게 우주 왕복선, 미니 왕복선 그게 이제 대가리가 똑 떨어져서 얘만 날아가면 되겠죠. 오늘은 금요일이라 불금은 다들 바빠서 놀기 바쁘죠. 나도 금요일이니까 주말에는 쉴 거고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한 거랑 똑같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의욕이 안 생기는 걸 어쩝니까? 이미 스스로 좀 그런 걸 내린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잠정적으로 내 방송은 글렀어 요런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방송하는 마인드가 그래서 예전엔 처음에 이제 막 할 때는 프로의 마인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뭐 그게 아직도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내가 편해야 된다. 여기에 올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에 올인해도 된다면은 그게 맞는데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방송을 하려면 게임을 흉내 잘하든가 보는 맛이 있게끔 아니면 보는 맛이 있게끔 흉내 재밌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게임 방송을 억지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제 치지직이 게이밍 특화 플랫폼이라 게임을 해야지 사람들이 보러 오고 하잖아. 근데 그걸 생각하고서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뭐 해서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보고 이제 안 해보고 나서 안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변명일 뿐이지만, 해봤더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그 말이 좀 떠오르는 거죠. 끝까지 해봤냐. 근데 그 끝까지 해보고 끝을 보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 겁이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을 정도로 겁이 많이 나서, 아버지도 뭐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답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병행을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해도, 취업을 해도 뭐 열정이 있다면은 병행을 하겠죠. 그래서 꿈은 이거야. 목표는 일을 해도 독서 방송은 놓지 않는 거. 이제 소소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독서율을 높이기에 독서를 같이 하는 그런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되고 싶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싶지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책에 이게 손이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한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책을 오랫동안 안 읽은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이게 이제 식이섬유 음식처럼 먹기는 먹는데 영양분 흡수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다 나와버리거든. 소화가 안 되거든. 근데 책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소화 안 되는 식이섬유로 그냥 쑥쑥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고단백 영양가처럼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쭉쭉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흡수를 하게끔 헬스 트레이너나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영양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저도 독서 조무사 독서 조력사 이런 거 이제 제 역량부터 키워야겠죠. 어제 꿈에 대한,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자기계발책이 꿈에 대한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혼자 그런 상상들을 했어. 다음에는 한번 정리를 쫙 해서 독서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PPT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참 좋은 게, 저는 살면서 발표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발표, 학생 때는 이제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시기가 별로 안 돼서 어렸을 때는 진짜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무슨 발표가 있으면 항상 팀에 이제 발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옆에서 뭐 자료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료 정리하거나 이런 도움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방송하려는 사람의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획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표 경험도 쌓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거 삼아서 또 취업하는데 또 포트폴리오로 쓸 수도 있겠죠. 방송 편집도 이쁘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런 능력까지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기야 해보겠지만. 근데 이게 참 전화위복인 게 방송에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블로그였고 블로그를 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방송하던 도중에 블로그가 이제 정지 먹고 제한 먹고 이제 막 지랄 난 거예요. 온갖 지랄이. 구글을 참 사랑하지만 걔네들도 어쨌든 돈 벌어야 되는 기업이니까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얘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정지를 때리겠죠. 그 이제 제 거 계정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잠정 판단을 받아서 정지를 먹고 제한을 먹고 의욕이 팍 꺾인 거지. 그래서 그건 이제 블로그는 안 하는 건 아니고 대충만 하고 있다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제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도 제한 먹으면 또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제한 먹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블로그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쪽에다 쏟는 거지. 근데 블로그도 멈추진 않을 것 같아. 여기다 블로그 배우는 데다 쓴 돈이 얼만데 돈이 아까워서라도 유지는 해야죠. 서버비도 맨날 나가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어쨌든 도메인의 그 신뢰도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그냥 꾸준히 운영만 좀 하는 편이고 하루하루를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연계돼서 제 부족한 의지력을 보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지만 있었다면 금방 꺾였을 텐데 상황들이 받쳐주니까 의지가 꺾여도 다시 이제 행동하게끔 엉덩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이게 굴러가는 게 어떻게 굴러갈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마음이 결정할 수 있잖아. 저는 그냥 좋게 보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죠. 워낙 성격 자체도 좀 낙관적이기도 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요. 좀 멘탈이 약한 편이긴 한데도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 어떤 상황이 오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다이소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쨌든 뭐 값이 비싸진 않아도 물건을 샀는데 잘못 샀어. 그러면 그거를 버리거나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쓰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스티커. 이래서 스티커가 싫어요. 잘못 붙였더니 그림이 망가지잖아. 다시 띄었다 붙이기도 그렇고. 조금만 띄었다 붙여봐. 띄다가 망가지면 그대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다시 안 붙는 건 아니겠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주저앉았다가도 요즘에 또 회복 탄력성도 높아져갖고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 금방 떨치고 일어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할까, 요런 고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게 오늘의 그 안유익, 아무뉴스나 읽기, 이 컨텐츠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은 저는 책이 부여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히든 포텐셜을 안 읽었다면,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 읽었던 책이 아니었다면 요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책은 진리이자 사랑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을 향한 이정표다. 중이병스럽게 표현하자면. 멋이가 없냐 이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멋이 없다. 완성하면 다른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네. 요게 끝이네요. 요게 발사하면은 3단 추진기 떨어지고 맨 윗대가리가 요렇게 되든가 아니면 위성이 되든가 하겠죠.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요거 열리고 발사할 때 발사대기 내려가고, 디테일하기는 커요. 이게 이거 두 번째 맞췄고, 토탈로 치면 6개째 맞췄고, 이제 1개 남았네. 어제 좀 싱크빅 터진 게, 요거를 조립을 하는데 이 밑에 흰 색깔, 원래 이게 레시피에는 요게 없어요. 요게 없고, 이 흰 색깔이 없고, 요 바로 검은색 받침이랑 이 빨간색 대를 바로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얘가 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정이 안 돼갖고, 고정하려고 남은 부품 중에 이 흰 색깔 받침대를 껴갖고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높이를 맞췄다. 안정감을 높인 거지. 내가 해놓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이래서 블럭은 남은 재료를 버리기가 어려워. 어떻게 쓸지 몰라. 마지막은 위성. 다행히 이것도 디오라마 하려고 이렇게 위에다가 실을 달고 이럴 필요는 없네요. 이것도 받침대가 있어서. 가성비가 이러면 엄청 좋은 편이긴 하네.
동생이 아주 잘 사줬어. 가격이 저렴했는데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아이고요. 그냥 뚫려있네. 반반을 잘 나눠서 해야 돼. 이거는 이제 받침대. 전에 레고를 처음 조립했을 때는 카메라를 조정해서 여기가 책상 여기가 잘 보이도록 카메라 옮겼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독서할 때 다시 또 위로 옮겨야 돼서 이렇게 저렇게 물리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갖고 때려쳤습니다. 그냥 멀리서 찍어. 멀리서 찍어도 얼마 전까지 이제 화면을 좀 작게 했다가 지금은 이 메인 화면만 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이지 않나, 이 정도면? 똑같나? 조립하다 보니까 최대한 적은 형태의 브릭 모양으로 최대한 많은 형태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와. 레고는 워낙 연식도 오래되고 전통이 깊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의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시리즈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유사품들은 그럴 만한 어떤 재력으로 시작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나름의 가격 경쟁을 좀 하려면, 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조각의 수가 많으면 공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이 형태의 창작자들은 더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레시피도 저런 게 있는 건가? 특허, 지적 재산 특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와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면은 뭐 그런 설계 도면이 있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요거 시리즈를 계획을 할 때 이 사람들도 머리 많이 썼겠다, 머리 많이 아팠겠다. 부품의 종류는 제한적이지만 만들어야 되는 종류는 또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게 이제 기획의 힘인 것 같아. 기획을 잘하면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창의적인 무슨 결과가 나온다. 요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기획을 열심히 한 거죠. 제한된 저의 능력 안에서 다양한 방송을 해보고 싶은 그 욕심 덕분에 여러 가지 영상을 짧은 기간 동안,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를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시작하지 2달 만에 뭐 빵 터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근데 목적한 바는 달성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뭐 방송하려는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름의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자기들도 여러 가지를 좀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시도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만 돼도 진짜 잘 사는 인생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게 돈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근데 그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행동과 의미가 변질이 돼서 방향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변의 기대도 형태를 달리하게 되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더 예측할 수 없게 바뀐다.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하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또 대단하게 보이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은 그런 당연한 소리를 왜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당연한 거는 그만큼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당연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대부분 이거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그걸 꾸준히 하면 돼.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 자기 개발들이 계속 인기를 유지하고 새로운 자기 개발서들이 나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이꼴 삶의 기본 가치가 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나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열심히는 디폴트니까 잘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잘 됐냐 안 됐냐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이제 그거를 나름의 발표 방송에서 해야 되니까 발표 준비도 했던 거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 처음 하는 컨텐츠인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요런 건 또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 물론 평생 안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제 기록은 남으니까. 요게 이제 또 기록의 장점이죠. 결과가 어떻든 기록하는 순간 그 과정은 결과가 된다. 결과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보상이 될 수도 있으면서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흔적을 또 남기는 과정이고, 보이는 삶의 흔적은
거친 미래의 내가 자양분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항상 기록을 잘 남겨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고민했던 거는, 제가 또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비정기적 독서 리뷰를 조금 잘 준비해서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이제 비정기적으로 마음이 동할 때 책 소개를 하고 책 리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제 책 읽은 지가 또 책들이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나마 2번, 3번 읽은 책이나 기록을 좀 남겼던 건 머리에 좀 남는데, 아니면 내용을 보면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은 아예 그냥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이 책을 읽긴 읽었는데 어떻게 읽은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어제 또 기록의 힘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절실하게 느꼈어. 방송을 끝내기 전에 방송을 이제 접기 전에 한 번쯤은 독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도 적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글로 적을라나? 글로도 한번 적어봐야겠네요. 어차피 기록으로 남기니까 기록 남기기 전에 생각 정리도 할 겸 글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발표 준비도 해보고. 하나가 어디 숨었나? 여기 숨었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산다는 게 삶의 질을 엄청 높이는 것 같아.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삶의 질을 엄청 높여요. 그리고 그게 생산성 있는 일이라면 훨씬 더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높이고,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회복 탄력성도 높여주고. 인생 전체에 뿌듯함을 많이 갖다 줘요.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파이어족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이게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부모님들 부양한다고 성인이 돼서 성공한 다음에, 제가 이제 부양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하고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이제 삶의 의욕을 잃고 이제 죽을 날을 바라게 되는 게 더 빨라진대요. 이게 그동안에 일이라는 게 단순히 힘들고 돈을 벌고를 떠나서 그게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라. 그래서 막 정년하고 나면은 급격하게 우울을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파이어족이 돼서 일을 관둬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계속해야 삶의 의욕을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해서 파이어족이 된 후에 여행을 간다면은, 그럼 이제 그거를 브이로그로 남긴다던가 아니면 여행기를 쓴다던가, 그런 생산성이 동반이 되면 삶을 더 윤택하게 보낼 수 있다.
파이어족이 돼도 지치거나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물론 파이어족이 돼본 적이 없어서 확답을 할 순 없어. 파이어족이 돼보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머리에 딱 쏙 끼고, 대가리를 여기다 끼고, 돌려서 너무 쏙 들어갔네. 아니, 한쪽을 집어넣으면 한쪽이 티 나오잖아. 형태가 보이고 있어. 확대캠 없어요. 확대캠 비싸서 못 샀어. 나중에 돈 벌어서 사야 돼요. 뭐 하나를 둘 만들었네. 그러려면은 캠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독서 캠으로 위치를 바꾸려면 너무 번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아우. 그래서 불친절을 이제 컨셉으로 가져가려고. 그것도 붙이는 게 아니었네. 어차피 친절하나 불친절하나 제 방송 상태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타격이 없습니다. 라스트는 이쪽에다가 이거는 어떻게 끼는 거야? 이게 안 꽂히는데. 알 수 없는 형태네.
이렇게 얻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 얘는 위성인가 봐요. 중계 위성. 스티커가 남았는데 스티커가 제일 귀찮아. 방송하는 동안에 열심히 떠들고 많이 했죠. 이제 노선을 바꿔서 그냥 녹화 위주의 방송을 하려고. 어차피 생방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요것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 제가 내린 나름의 이제 방향인 거죠. 이제 D-Day 9일 정도 남아서 방송 유지까지 저한테 편한 이 방송을 해야겠다. (8월이) 후딱 가버렸어. 근데 스티커가 붙이기 귀찮은데 붙이면은 훨씬 보기는 좋네. 조만간에 프라모델도 하나 조립을 해볼까봐. 옛날에는 프라모델도 좋아했는데 한번 프라모델도 찾아보고, 요렇게 해서 스티커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 디오라마 해서 변신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관보다는 만드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면 끝입니다. 이제 만들면 이제 어장에 들어온 거니까 관리 안 해요. 이제 자생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제랑 오늘 조립해가지고 사촌동생이 준 레고는 아니고 브릭블록 시리즈 우주선 7개, 왕복선인가? 셔틀, 어제 만들었던 셔틀들, 이렇게 해서 어제 만들었던 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심심해서 그냥 혼자 만들었던 거 7개 중에 4번째로 만드네. 오늘 만든 5번째 왕복선, 이건 좀 커였고, 만든 것 중에 제일 못생긴 5번째, 요거는 그래도 기믹이 열리고 발사할 때 넘어가는 것까지 기믹이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좀 호감이다. 생긴 건 비호감인데. 요게 해서 6번째, 그리고 마지막 위성까지 7번째. 중국산 브릭블록 시리즈인데 7개 총 합해서 2만원대로 봤어요. 가격 보고. 가성비가 괜찮았어. 조립하면서도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조립은 마무리됐네요.